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해적 제3회 전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넓게 퍼진 고깃대는 두 개의 그물 속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드리워진 그물이 좁혀들수록 고깃대는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앞선 놈들은 간간히 그물을 뛰어 넘어가고 있었다. 그물이 터져불면 어쩐다요. 점곤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 사람아, 선복이나 치워두게. 두릿 그물이 서서히 뱃전으로 다가왔다. 고기가 부드득거렸다. 그물이 너무나 작은 것이 안타까웠다. 기우는 해에 붉게 타는 놀빛을 받아 안으며 고기들은 더욱 야단스러운 요동으로 물을 차고 뛰어오르며 펄떡거렸다. 멀리 흩어져 날던 갈매기 떼가 사방에서 끼룩거리며 다투어 날아들고 소란스레 뱃전으로 덤벼들었다. 이래서 때론 험한 세상이라도 살맛이 난다 그것이지. 모두 힘차게 그물을 끌어들였다. 천수는 이자 총각 딱지 떼뿔고 장가가게 생겨버렸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뱃전으로 이끌어들이며 장두식은 너스레를 놓았다. 돈이 없어갖고 장가 못 갔던 게라. 치마를 둘렀다 잡으면 너나 없이 대처 공장으로 식모살이로 담보찜을 싸들고 나가뿐께 시약시 장가고 뭐고 갈 여지가 없었지라. 그물이 뱃전으로 이끌려 올라올수록 고기들은 야단스러운 요동으로 부두둑거렸다. 뱃장으로 넘어오는 고기들은 허연 배를 뒤집고 펄떡거리는데 점곤이는 몽둥이를 들고 그런 놈들의 머리를 한 대씩 후려쳐서 어창으로 밀어넣었다. 모처럼 엄청난 괴기를 본께 눈이 다 확 뒤집히며 그려. 그물에서 쏟아진 고기는 크고 작은 잡고기들까지 뒤섞여 배 안에 수북히 쌓여 펄떡거렸다. 농진호에서도 탄성이 올라왔다. 만성기를 달게 어창이 가득 넘쳐 손복으로 올라온 고기를 바라보며 유순종씨와 백선장은 큰 소리를 질렀다. 바다는 이미 어두웠다. 섬들과 먼 해안의 불빛들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배는 갈머리를 향해 노을 그리는 파도를 헤쳐나아갔다. 백선장은 우만이를 돌아보았다. 뱃놈이 되려면 그물 깁는 티 서마를 먹어야 하지. 그물을 깁다 보면 이빨로 물어 뜯어야 하기 땀시 티를 글크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시. 백선장은 힘들고 고단한 뱃사람들의 삶을 말했다. 여자 고운 것과 바다 고운 것은 믿들 못하는 것이고 뱃놈은 온유월이 없다니. 평생을 고기잡이 뱃일로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풍랑을 만나 일찍이 수중 고온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우마는 뱃사람의 가혹한 운명과 고기잡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노역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바다가 울거나 갯니치면 바람이 곧 불어오고 먼 배 가깝게 보이거나 갈매기가 낮게 날면 어장을 걷어야 하지. 밤하늘의 등별이 깜빡이면 큰 바람이 불어올 징조고 아침 무지개는 비어 안개 끼면 바다 날씨는 좋아지고 성구름 뜨면 배를 돌려야 하는 걸세. 환희바람 불면 돛달고 새털구름 뜨면 선주 마누라 본 것 같고 밤바다가 맑아 보이면 만선하는 법이지. 돌풍에는 만선배 허칠일세. 나아가는 백길 우현으로 밤하늘의 여명에 검은 윤곽이 드러난 무인도가 하나 지나갔다. 그리고 점점이 박힌 무채 불빛들이 흐릿하게 떠오르면서 해안으로 길게 깔린 항구의 불빛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명진호가 바로 뒤따라오고 있었다. 옷의 기폭이 나부끼는 만선배를 바라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치 풍랑의 바다에서 살아 돌아오는 신생을 맞이하듯 한영의 풍물이 잡혀 돌아가며 한바탕 떠들썩할 동네 선착장 마당을 대성호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였다. 부친께서는 그동안 차도가 있으신지 모르겠네. 백선장은 우만이에게 염려스러운 말을 건네었다. 하루 이틀에 나을 병이시던 게라오. 고집도 유난한디다. 성품가장 깐깐하셔갖고. 곁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배천수가 말했다. 이물관에서 장두식이 건너왔다.
배 한 척이 강렬한 라이트 불빛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경비정은 아닌 것 같은디라 장두식은 심상찮은 소리를 했다. 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길게 뻗어 들어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뱃머리를 쭉 핫았다. 멈춰라! 느닷없이 일가라는 정선 명령과 함께 상대방의 배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육박해 들어왔다. 놈들 같은디요. 장두식은 어장관리선이라는 걸 직감했다. 우리가 놈들에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백선장은 배를 몰고 나아갔다. 선원들은 바싹 긴장했다. 시커멓게 보이던 무인도 뒤편으로부터 또 한 척의 배가 나타났다. 대구리야. 놈들 육박해 들어오는 배를 비켜나가면서 명진로 쪽에서 소리쳤다. 앞에서 들어오던 어장관리선은 명진로 쪽으로 쫓아가고 있었다. 이 새끼들아, 멈춰! 서치라이트 불빛은 계속 선상으로 늘어붙었다. 도망칠 수 없었다. 낡은 발동선의 속력도 느리지만 방향을 가눌 수 없이 눈부신 불빛으로 강렬하게 쏘아대는 서치라이트가 문제였다. 야단났네 그려. 백선장은 당황했다. 어장관리선의 서치라이트 불빛에 걸린 두 척의 배는 마치 거미줄에 얽혀 벗어나가려고 발버둥치는 매미와도 같았다. 그래도 20톤급 명진호는 배에 크기가 있어서 쫓기는데 여유가 있었다. 대성호는 물노을 위로 연신 곤두박이를 칠 듯이 기웃등거리고 오르내리며 들이치는 파도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웠다. 멈춰라! 서치라이트 불빛을 내쏘면서 어장관리선은 선체를 들이받을 듯이 무섭게 돌진해 들어왔다. 놈들을 피하기는 이미 늦어본 것 같은디라. 장두식은 어장관리선을 주시했다. 어쩔 수 없지. 저들도 사람인디 한번 부딪혀보는 수밖에요. 어창에 가득 들어찬 고기 때문에 배가 무거워 쉽사리 달아날 수도 없었다. 백선장은 배의 속력을 줄였다. 배가 멈추는 듯하자 어장관리선은 위협적인 돌진을 멈추고 서서히 다가갔다. 백선장은 배에 키를 놓고 배전으로 달려나갔다. 왜 그요? 우리는 거문도 앞바다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중이요. 백선장은 정선시키는 이유를 물었다. 어장관리선 쪽에선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몇백 명의 배짱을 퉁탕거리며 대성호로 건너왔다. 저마다 손엔 쇠파이프와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있었다. 이 도둑놈들아, 어디로 들어와 싸가지 없는 그물질이야. 양팔을 부르고던 놈은 다짜고짜 앞에 서 있는 배천수를 몽둥이로 내려쳤다. 에쿠! 대본의 어깨에 쇄골이 부러진 듯 푹 주저앉은 배천수 앞으로 장두식이 나섰다.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연달아 날아들었다. 헉! 크! 머리 위로 떨어지는 쇠파이프의 살점을 재빠르게 피하면서 장두식은 다시 날아드는 몽둥이를 거머잡았다. 이 도둑놈의 새끼야. 다른 한 놈이 육중한 덩지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무지막지하게 등짝으로 떨어지는 몽둥이를 얻어맞으면서 장두식은 쭉 뻗었다. 죄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두들겨 패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법도요. 백선장은 무례하기 짝없는 어장관리선 친구들을 꾸짖고 나섰다. 쌍통을 본께 니놈이 바로 남의 어장에서 고기를 도둑질해가는 독지구나. 억적배기로 이목구비가 어글어글한 친구는 긴 머리칼을 바람에 나부끼며 몽둥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도적이라니 말이 너무 흉악하지 않소. 우마는 면상이 얽은 더벅머리에 몽둥이를 가로막았다. 건방진 새끼. 더벅머리 곁에 서있던 옴팡눈의 쇠파이프가 연타로 들어왔다. 윽! 우만의 머리통에서 피가 뿜었다. 숨 돌릴 겨를이 없었다. 위협적인 기세를 다잡고 일거에 지쳐 들어온 놈들은 마구잡이로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렀다. 어이쿠! 컥! 거머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휘둘릴 때마다 대성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백간에 피를 뿌리고 널브러졌다. 이놈들아, 피에 굶주린 짐승이라도 이런 만행을 못할 것이다. 우마는 피를 줄줄 흘리고 서서 말했다. 새끼가 주댕이를 까긴
도둑 고양이 같은 옴팡눈의 새파이프가 휙 소리를 내며 재차 날아들었다. 우마는 머리 위로 날아드는 새파이프를 거머잡으면서 놈을 백간으로 내어쳤다. 얼씨구 저씨구 이 새끼가 깝치잖아. 더벅머리가 포악을 떨었다. 놈을 배점 바닷물로 내던지는 순간 기습적인 몽둥이질이 쏟아져 들어왔다. 헉! 우마는 다시 한 차례 머리통을 세차게 얻어맞고 쓰러졌다. 점곤이가 전수 형님과 장두식을 번갈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우마는 그 울부짖는 소리에 정신을 가다듬는데 승종 아재가 통탄했다. 이놈들아, 바닷길기에 임자있다는 소리는 내 생전 들어보들 못했다. 목심을 걸고 나와 힘든 괴기잡이로 가난하게 사는 것만도 억울한디 도적이라니 너희 놈들이야말로 천하의 잔인무도한 강도가 아니냐. 우마는 다시금 몽둥이를 후리고 들어오는 놈의 가슴패기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놈이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지며 배점 물속으로 곤두박이를 쳤다. 놈들이 우르르 쏟아드미로 들어왔다. 컥! 배 안의 어구들이 배점 밖으로 날아가고 선상의 전등이 있는 대로 박살이 났다. 놈들에게 먼저 치도곤을 당한 명진호가 다가왔다. 모두 꽁꽁 결박을 당한 채 이물간으로 줄줄이 무릎을 꿇려 있었다. 대성호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명진호 쪽의 어장관리선 패거리가 우르르 뛰어들었다. 꼴통을 박살을 내뿌려 우마는 악에 바친 힘으로 덤벼드는 놈의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몽둥이를 빼앗아 들었다. 조져서 바다에 수장시켜프라. 억적배기 놈은 명령했다. 놈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가난하고 불쌍한 어민들을 괴롭히는 내 놈들은 반드시 이 바다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디 한 놈씩 차례로 덤벼라. 우마는 놈들에게서 빼앗은 새몽둥이를 소나기에 힘있게 거머쥐었다. 귀때기 새파란 새끼가 억적배긴 놈은 여유있게 서서 말했다. 세상에 사내 자식으로 태어나 할 짓이 그렇게도 없더냐. 우마는 악발을 받으면서 줄통을 뽑았다. 도둑놈의 새끼가 배꼽 돌아가는 소리를 하네. 놈이 가볍게 보고 다가왔다. 우마는 양옆으로 덤벼드는 놈 중 하나를 겨냥하여 거머쥔 몽둥이를 휘둘렀다. 배창자가 터지게 복부를 얻어맞은 놈은 상체를 꺾으면서 푹 고꾸라졌다. 정면으로 가까이 접근하던 놈이 무춤할 그때 우마는 왼쪽 작달막한 놈의 턱을 들이쳤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은 바닷물 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어랍쇼. 놈들이 배전으로 밀고 들어왔다. 들이치는 파도의 물보라가 머리 위로 들쇼오며 쏟아져 내렸다. 이 새끼. 쏟아지는 파도의 물보라에 시야가 어지러운 순간 달려드는 놈들의 몸뚱이가 머리와 가슴팍, 온 몸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다. 우마는 사지를 늘어뜨리며 벽간으로 널브러졌다. 대성호 사람들은 퍼렇게 질려 지켜보다 놈들 앞으로 엉검썰썰 기어나와 두 손을 들었다. 살려주시오. 베개를 모다 드릴 건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이렇게는 빌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아가리 닥쳐 이 도둑놈들아. 목숨을 애걸하는 뱃사람들의 어깨와 등대기와 무릎으로 새파이프가 떨어지고 구둣발이 들이찍혔다. 배전을 들이받는 파도의 물보라가 피를 쓰고 늘부러진 우만의 몸 위로 우수수 쏟아졌다. 이놈이 대는 더럽게 센디. 옴팡누는 흉물스럽게 침을 퇴 뱉었다. 불쌍한 놈, 영궁에나 가거라. 더벅머리는 배의 이물간 한가운데 붉은 피를 쓰고 널브러진 우만의 몸뚱이를 발로 걷어차서 바닷물 속으로 때밀어 버렸다. 풍덩. 어두운 밤바다의 파도가 아우성을 쳤다. 제1장 갈머리 1. 해안 갯마을 갈머리는
서쪽으로 바다 깊이 뻗어 들어간 화성 반도의 쪽빛 산줄기가 반원의 해안선을 길게 그리며 돌아나가는 까막만 동쪽으로 석산도, 남으로 계도가 외해로부터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막이를 하면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무인도들이 마치 꿈꾸듯 평화롭게 떠있는 천혜의 까막바다를 전면에 두고 있었다. 연근의 난류의 영향으로 수분한 해양성 온화한 기후와 들고 나는 물의 흐름이 적당하여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몰리어 들끓었고, 알맞은 수온과 풍부한 영양 염류가 내륙에서 유입되어 기름진 갯벌에는 갖가지 페류가 쌓였다. 따라서 숱한 바다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들었다. 안온한 갯가에는 갯딱지 같은 집들이 올망졸망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당산에는 아름드리 해송이 몇백 년 나이를 먹으면서 자라고 있었다. 마을은 언제 보아도 아늑한 바다새들의 아늑한 둥지처럼 평화롭고 순한 주민들은 논밭에서 양식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과 바다의 물고기, 갯것들로 연연히 풍요한 삶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마을 앞으로 푸르게 펼쳐진 바다에는 물 위로 검게 떠오른 바위섬이 하나 있었다. 이 검은 바위섬은 물이 들면 넘실거리는 파도에 묻히는 듯 드러나고 다시 묻히는 듯 가뭇없이 사라졌다가 어느 결엔가 다시금 까맣게 널쪽같이 떠올라 있고는 하였다. 그러다가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마치 바위섬은 물속에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괴석처럼 바다 한가운데 기다랗게 깔리며 제 모습의 장엄한 형체를 드러내었다. 이 바위섬을 마을 사람들은 까막섬이라고 불렀다. 바위섬엔 인근에 많은 바다새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무리를 지어 날아드는 새는 바다 까마귀라고 불리는 흑조 가마우지였다. 가마우지 떼는 물속에 부리를 받고 풍부한 먹이로 배를 채운 뒤 까막섬에서 바닷물을 건너와 마을의 갯바위를 덮고 당산의 해송 위로 내려앉아 쉬어가며 구죽더미 온 마을의 지붕에까지 내려앉고 초봄에는 곳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쳤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깃털조차 없던 노란색 목과 뺨에 흰털이 보송보송 나고 아랫배에는 큰 무늬가 생겨서 용롱한 청록빛 검은 깃털로 덮이어 아름다운 바다새의 자태를 뽐내었다. 가마우지는 마을의 길조였다. 이 바다새들이 멀리 떠나는 날이면 마을은 흉어가 들고 해일이 덮치면서 함께 망할 것이라고 오래 살아온 노인들의 축에선 일찍이 말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마우지 길조들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제3회 후편이 계속됩니다.